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30여 년 전 제가 애 딸린 호라비에게 시집을 간다고 했을 때, 친정 부모님을 비롯해 모두가 말렸어요. 애 봐준 공은 없다며 결혼하자마자 아이 엄마로 살아가야 하는 걸 만류한 것이죠. 그때 남편은 사별한 지 1년쯤 됐었고 아이들은 고작 4살, 2살이었어요. 남편이 사별한 지 얼마 안 된 시기라 다들 좋지 않게 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를 키울 줄 몰랐고 죽음의 의미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가여워서 제가 밀어붙인 결혼이에요. 새엄마가 필요하다면 아이가 어릴수록 적응하는 게 편하니까요. 남편과는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서로 알 만큼 잘 아는 사이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좋아했던 적이 있는 오빠지만 그거야 멋모를 때 이야기고 그냥 어린 시절의 추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성적 끌림을 느낀 것은 솔직히 말하면 결혼 후의 일입니다. 어떻게 결혼을 동정심으로 하느냐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사별 전 남편 부부는 정말 예쁘게 잘 살던 부부였어요. 그런데 언니가 급성 백혈병으로 정말 손을 쓸 새도 없이 갔습니다. 가끔 만나 언니 동생하며 지내던 사이였는데 안방 자리를 차지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죠. 저를 이해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지금 제 사연을 듣는 분들도 그러실 거라 생각됩니다. 누군가는 제가 결혼 전부터 남편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전부인이 죽길 기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살다 보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나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완전히 폐인이 되어 인생을 거의 놓다시피 했고 그로 인해 첫째가 고열로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언니가 죽고 나서 일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던 오빠 곁에서 첫째는 열이 40도에 이르기까지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걱정에 앞서 매일같이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때 주유초상 치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더군다나 애들이 눈에 밟혀 먼저 간 언니 생각하면 도저히 애들을 놓고 있을 수도 없었고요. 오며 가며 그냥 애들만 봐주면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오지랖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남편과 아이들에게 당연한 사람이 되어 곁에 머물고 싶었다고 하면 답이 되려나요? 그렇게 1년을 저는 부부가 아닌 아이들의 엄마로 살았고 남편이 저를 여자로 봐주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 욕심으로 차지한 자리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서서히 남편도 제게 의지하기 시작했고 엉망이 되었던 그들의 삶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달라졌어요. 아이들에게 저는 당연히 엄마가 되었고 자라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기도 했어요. 집에는 아직도 아이들이 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넣은 액자도 있고요. 애들이 너무 어릴 때라 사실 말하지 않아도 됐었지만 저는 아이들이 친모를 기억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 사이가 달라지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둘째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갑자기 제가 임신을 했고 고민이 많았지만 남편이 낳자고 해서 낳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 되어 30년을 살았어요. 누가 뭐래도 가족이고 누가 뭐래도 저는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맹세컨대 언니의 자식들과 제 자식을 차별해 키운 적도 없어요. 오히려 너무 오빠만 좋아한다며 두 자식들로부터 한이 아닌 항의도 받았죠. 그렇게 아이들이 장성하고 첫째와 둘째까지 결혼을 시켰어요.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니 이제 제가 할 일이 끝난 기분이더라고요. 막내가 숙제처럼 남아있긴 했지만 여생은 남편과 오순도순 온전히 부부로서만 살아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었죠. 그런데 아들의 결혼이 제 지옥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며느리에게 첩소리를 듣고 살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제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힌 것은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어른들이 아무리 그 사실을 숨기고 때를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도 눈치가 빠네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탓이겠죠. 그때는 언니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옷장 서랍에 다 숨겨두었을 때인데 큰아들이 우연히 그걸 봤나 보더라고요. 가끔 제가 남편과 이야기하면서 등장하는 언니라는 인물에 대한 궁금증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주었어요. 혜찬아, 혜솔아, 엄마는 혜찬이랑 혜솔이를 낳지는 않았어. 혜찬이랑 혜솔이를 낳아주신 엄마가 많이 아파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됐거든. 그래서 엄마가 혜찬이 혜솔이를 키운 거야. 아이들은 제 말을 듣고 제대로 이해한 건지 아닌지 모를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불필요한 오해 없이 제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시간을 들여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영 숨길 수 있었던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했죠. 다행히 영특한 아이들이라 제가 하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언니 제사에 좀 더 다른 마음가짐으로 참석하곤 했죠. 그렇게 결혼을 앞둔 어느 날 큰아들이 우리 부부를 보고 할 말이 있다고 부르더라고요. 앉혀놓고 그래요. 오후에 친엄마인 엄마의 납골당에 다녀왔다고요. 어떻게 말하기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나 싶어 기특하더라고요. 잘했다. 엄마가 아주 기뻐하셨을 거야. 엄마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엄마는 제가 결혼하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지금 엄마에 대한 감사함이 클 거예요. 응? 저를 이렇게 건강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니까요. 하늘에 계신 엄마도 다 보고 계셨겠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저 그리고 해솔이 엄마 친자식처럼 키워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휴, 얘도 참 새삼스럽게 무슨 그런 말을. 한 번도 제대로 인사드린 적 없잖아요. 결혼할 때가 되니 철이 들었나 봐요. 생각해보니 저라면 엄마 같은 선택 못했을 것 같아요. 이제야 엄마가 한 선택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어휴, 주책이야. 눈물이 다 나네. 고맙다. 해찬이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제가 남편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남의 봐준 공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인정받고 싶다거나 그걸로 공치사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원망을 사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애들이 절더러 제발 엄마가 되어달라고 빈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남편에게도 그런 부탁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그저 제가 좋아한 일이고 무언가를 바라고 한 일도 아닙니다. 근데요, 막상 큰아들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어쩌면 제가 그 말을 기다렸던 것도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키운다고 알게 모르게 했던 소가리에 대한 보상도 되었고 아들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들은 이제야 철이 들었나 보다 했지만 원래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속썩이는 일 없이 공부도 잘하고 고등학교 때까지도 축구부 주장을 할 만큼 운동도 잘했고요. 남들에게 자랑이 되는 자식이라면 단연 아들이 제 어깨를 세워주었었죠.
그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니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저 새롭게 가정을 꾸린 만큼 잘 살길 바랄 뿐이었죠. 그게 너무 큰 바람이었을까요? 아들이 신혼집에 입주하기까지 시간이 떠서 당분간은 합가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의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2살 어린애였습니다. 수수하고 참한 타입이더군요. 사돈이 다른 지역에서 금은방을 하시는데 며느리도 사는 지역에다가 작은 금은방을 차렸어요. 며느리 말로는 주얼리 샵이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보석 디자인을 해서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주얼리를 팔고 있어요.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온라인 주문을 받기도 하면서 생각보다 꽤 잘 되는 모양이고요. 기반이 잘 잡힌 둘이 만나 앞으로 돈 모으고 잘 살겠다 했지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잠깐이라지만 시댁에 들어와 살다 보면 며느리가 불편해할 것 같아 그것만 걱정이었죠. 어느 날 함께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머, 이래서 괜히 첩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그쵸, 어머니? 응? 저기 저 사람이요. 다 속내가 있으면서 무슨 대단한 사회운동가나 되는 것처럼 남의 자식 키운 거예요. 결국 재산 한몫 챙기고 싶었으면서 사람이 어쩜 그래요? 그러게. 실제로 저런 사람이 있나? 저런 맘으로 살면 천벌받을 텐데 말이야. 없긴요. 의외로 주변에 많아요. 그러니?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저를 염두한 말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눈에 제가 대단한 사회운동가처럼 남의 자식 키우고 남편의 재산이나 노리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줄 몰랐죠. 제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은 아들이 말한 것이었어요. 아들은 자기가 친자식도 아닌데 고생해서 이렇게 키워주셨다 그랬겠죠.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랑 거의 30년을 사셨다고 했는데 그럼 혜찬 씨 낳아주신 분 돌아가시고 정말 얼마 안 있다 재혼하신 거네요? 뭐 그렇지. 애들이 어려서 빨리 엄마 자리 채울 생각에 급하게 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오래 살 줄은 어떻게 알았겠니? 그러게요. 어머님도 적당히 키워놨으면 아버님은 집 명의라도 바꿔주시지 서운했겠어요. 뭐? 아하, 그러게 말이다. 집 명의가 뭐냐. 아주 그 양반한테는 두고두고 죽기 전까지 받아먹어야지. 그래도 아버님이 능력 있고 재산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원래 알던 사이셨다면서요? 아, 너희 시아버지랑은 같은 동네에서 자랐지. 사회에 나가서도 인연이 닿아서 결혼하고도 한참을 왕래하고 그랬다. 아, 뭐야. 되게 영화 같은 스토리다. 어렸을 때 만났던 동네 오빠랑 재혼한 거잖아요. 어머님도 은근히 혜찬 씨 어머니 빨리 가시길 바란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어? 아버님이랑 혜찬 씨 올 시간이에요. 어머님, 오늘 저녁엔 그냥 밖에 나가서 갈비 먹는 거 어때요? 혜찬 씨가 어제 고기 생각난다고 하던데. 어? 그래. 그러자.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언니가 주길 바란 거 아니냐는 말이요. 대체 며느리가 무슨 의미로 말한 걸까요? 그래놓고 천연덕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다지 악이나 다른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닌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따지지 못한 것도 있어요. 며느리랑 이야기하다가 기분이 상한 것은 그게 처음이자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 입에서 남의 자식이라든지 재혼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더라고요.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척 재혼 가정의 여자들은 죄다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진 사람처럼 말하더라고요. 제가 기분 나쁜 티를 내면 여우처럼 그래요.
그래도 어머님은 그런 사람들이랑 참 다르잖아요. 첩소리 들으며 남의 자식 키운 공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 많은데 우리 어머니 너무 좋으시겠어요. 자식들이 효자 효녀라. 얼핏 들으면 제 팔자나 애들 칭찬하는 것 같지만 너도 어차피 첩이면서 애들 잘 만나 팔자 좋다. 뭐 그런 말이었어요. 제가 예민해져서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요. 한 번은 며느리가 자기 친구랑 통화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온 걸 모르고 화장실에서 하던 통화였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 손이 떨렸어요. 아, 지긋지긋해 죽겠어. 6개월은 여기서 더 살아야 돼. 야, 말도 마. 첩이면서 시어머니 대접은 아주 꼬박꼬박 받아먹으려고. 친엄마도 그 정도는 아니겠더라. 어? 맞아, 맞아. 차라리 사별이 낫지. 이혼 후 들어온 첩이었어 봐. 친엄마의 새엄마의 시어머니가 둘이었음 이렇게도 못 살았을 거야. 정말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왔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꼬박꼬박 시어머니 대접을 받으려 안간힘을 썼다는 걸까요? 아침 저녁으로 도와달라는 말은 안 했지만 자기도 그저 받아먹기 눈치 보이니 곁에서 거둔 정도입니다. 어차피 출근하는 애라 밥만 먹고 나가면 뒷정리며 집안일 전부 제 차지예요. 개인 사업이라 자기 약속 있을 때는 가게 쉬는 건 일도 아니면서 제가 뭘 부탁하면 시간 없다고 하지도 않으면서요. 시댁 산다고 해서 눈치 준 적도 시집살이를 시킨 적도 없습니다. 며느리 속옷 빨래까지 개다가 방에 넣어주는 것에 불만을 가진 적도 없는데요. 거기다 첩이라뇨. 애가 뭘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데 저는 애초에 사별 후 재혼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두고 마치 남편과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재혼한 사람들 취급하는 것도 너무 불쾌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나 대놓고 말하기도 낯뜨거워 어쩌면 좋나 한참을 고민했어요. 사안이 사안인지라 남편에게라도 털어놓을까 했는데 일이 커질 걸 생각하니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 불러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예, 아가. 네? 앞으로 남이 듣기 거북한 통화를 하려거든 화장실 말고 밖에서 해라. 처음엔 무슨 말인가 하다가 이내 제가 한 말에 의미를 알았는지 어버버버 하더라고요. 얼굴이 시뻘개진 채 입을 열기에 뭐라고 또 변명이라도 하려나 싶어 딱 잘라버렸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첩 시어머니 시집살이 호되게 당하고 싶지 않거든.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이해가 안 되거든. 그 시어머니 대접이라는 거 작정하고 받으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마. 그 뒤로 좀 잠잠하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눈치가 빤하게 구니 조심은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 속내를 알았으니 곱게 보일 리는 없었죠. 저도 딱 며느리가 하는 만큼만 했습니다. 뒷말 나오는 것도 싫어서 설거지 한 번도 애한테 시켜본 적이 없어요. 계속 혼자 마음에 담아두기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가까운 친구에게만 넌지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머머, 애가 진짜 못됐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할 말이 없더라니까. 그래서 어쨌는데? 불러다 첩시어머니 시집살이 당하고 싶지 않으면 말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했지. 그래, 잘했어. 그런 거 그냥 넘어가면 아주 사람을 더 우습게 본다니까. 그래서 그대로 두고 보려고? 일단은 두고 보는 거지. 저것이 내 앞에서만 저러는 게 불려오지거리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런 적 없다 발뺌해버리면 나만 우스워지니 일단 증거를 모아봐야지. 그래, 뭐 동영상이나 녹음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봐봐, 내가 알려줄게. 이거 누르면
바로 핸드폰으로도 바로 녹음돼. 녹음까지 하면서 가족끼리 얼굴 붉힐 일을 만들고 싶진 않았지만 걱정이 되더라고요. 진짜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증거도 없이 말했다가 제 꼴만 우스워질 테니까요. 가족들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며느리가 하는 거 보면 설마가 사람 잡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 잘 들였다, 애교 있고 싹싹한 게 딸들보다 낫다고 참 좋아했어요. 아들도 자기만큼 잘 벌어오는 능력 있는 아내, 사돈댁도 아들을 참 좋아해서 결혼 잘했다 하고요. 같은 여자라 그런지 그래도 딸이라고 제 마음을 알아주는지 딸들만 한 번씩 올케 언니가 좀 부담스럽다 하더라고요. 새언니 좀 오버액션이 과해. 그치?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래. 그리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왜? 해솔 언니랑 나 차별하는 것 같아. 새언니가. 어? 그게 무슨 말이야, 혜영아? 어? 아니, 그냥 기분이 그래. 전에도 그 빵집 사거리에 있는 디저트 가게 케이크 좋아한다고 말한 건 난데 해솔이 언니만 불러다가 사줬잖아. 아, 그거? 그때 너 학원 때문에 시간 안 된다고 했다며. 뭐? 아니야, 난 연락도 못 받았어. 언니가 새언니랑 거기서 케이크 먹고 왔대서 알았는데.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해솔이 언니 엄마 납골당 갈 때도 나보고 왜 같이 가냐고 하더라. 네 새언니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고? 대박. 그건 좀 이상한데? 그래서 난 원래 같이 간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하고 말더라고. 그냥 은근히 기분 나빴어. 아, 그러고 보니 나한테도 좀 이상한 소리 하긴 했다. 뭐라고? 엄마가 은근슬쩍 혜영이랑 차별하지 않았냐고. 아무래도 나는 엄마 친딸이 아니고 혜영이는 친딸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싸울 때 혜영이 편들어서 서운한 적도 많았겠다고 그러기에 아니라고 했지. 참, 별소리를 다 듣겠다. 신경 쓰지 마. 그런 편견 가진 사람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진짜 몰라도 한참 모르네. 이 집에서 찬밥은 난데. 우리 막내가 찬밥이면 이 언니가 뜨끈한 콩나물국 돼서 같이 있어줄게. 딸들이 서로 사이가 좋아 얼마나 다행인지요. 며느리가 둘 사이를 회방 놓을 생각으로 그런 소리를 했을 때 사이가 좋지 않은 자매였으면 분명 틀어졌을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딸들도 데려다 왜 그런 말을 했냐 물을 생각이었어요. 그 뒤로 며느리는 아슬아슬 외줄타기를 하듯 선을 넘을 듯 말 듯한 태도로 저를 대했죠. 그리고 곧 분가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요. 더 같이 살았다간 저도 못 참겠다 싶었으니까요. 분가시키면서 앞으로 시댁이라고 해서 본가라고 해서 뭘 더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저 알아서 잘 살라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찾아오지 말아라 그런 말이었죠. 근데 대체 무슨 생각인지 그렇게 집을 찾아와요. 혹시 아들이 시켰나 싶어서 아들한테 따로 불러 이야기도 했죠. 해참아, 결혼하고 집에 그렇게 자주 오는 거 아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얼굴 자주 봐서 좋을 일이 뭐가 있어. 아이, 나는 뭐 그런 소리 안 하는데. 가고 싶으면 나 혼자 오죠. 뭐 가끔은 같이 올 수도 있다지만 재원이한테 같이 가자고 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아들이 시킨 것도 눈치를 준 것도 아닌데 반기는 사람 없는 시댁에 그렇게 오는 겁니다. 뭐 자기 시아버지가 항상 예뻐하니 그래서 온 걸 수도 있지만요. 그러면 시아버지나 있을 때 오지 항상 저 혼자 있을 때 연락도 없이 찾아오곤 했어요. 어느 날은요. 제가 더위를 먹었는지 어쨌는지 빈혈기가 있어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
저녁 먹기 전까지 좀 쉬어야겠다 한 거죠. 그때 또 찾아와선 사람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아들 친엄마에 대해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머리 아프니 다음에 와라 하고 내보냈죠. 그렇게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저녁 때가 넘었는데도 남편이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딸들은 친구 만나 저녁 먹고 온다고 메시지라도 남겨놨는데 남편은 연락도 없고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에게 전화하니 밥 먹고 이제 들어가는 길이라고요. 몇 분 뒤에 애들이랑 남편이 고기 냄새 폴폴 풍기고 들어왔어요. 밥은 먹었어. 아, 그러게 같이 가서 먹지. 애도 아니고 먹을 거 가지고 투정을 부려. 어? 무슨 말이야? 내가 오랜만에 고기 좀 먹고 싶다고 해서 애들 불러다 고기 먹을까 했더니 해솔이 혜영이는 친구 만난 데서 뭐 애찬이네 전화했더니 마침 우리 집에 있다길래 당신 데려오라고 했지. 아이 근데 당신이 그랬다며. 맨날 먹는 고기 뭐가 좋다고 밖에서까지 먹냐고. 가기 싫다고 머리 아프니 집에 있겠다고. 내가? 한숨 푹 잔 얼굴이네. 자고 일어나니 좀 고기가 아쉬워. 남편은 속도 모르고 껄껄 웃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고기요? 한우요? 며느리는 대뜸 목적도 없이 찾아와서 귀찮은 질문만 하다가 나갔어요. 근데 남편한테는 마치 제가 나오기 싫다고 한 것처럼 말한 거예요. 내가 가기 싫다고 그랬다고? 채원아, 내가 언제 저런 말을 했니? 어머님께서 잠들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지금 네가 없던 일을 지어내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나 봐요. 정말 너무 죄송해요. 분위기가 싸해지자 남편과 아들이 나서서 말렸어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제 말을 잘못 들은 것 같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죠. 저것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언제 한번 제대로 날 잡아보자 벼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한 거예요. 당분간은 아이 계획 없이 신혼을 즐기고 싶다더니 기쁜 얼굴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괘씸한 행동을 호되게 꾸짖고 싶었는데 상황이 모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두고 보기로 한 것이죠. 손주가 생겼다고 하니 기쁠 일인데 그게 참 마냥 기쁜 일도 아니었어요. 제가 이런 말을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임신 유세라고 하나요? 아주 손주가 졌다고 상전이 그런 상전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 친정이나 가서 쉬다 오면 될 걸 굳이 우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요. 임신한 며느리 오면 또 뭐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며느리는 미워도 손주는 내 아들 새끼다 그러면서 애 생각에 이것저것 하다 먹여야 하고요. 그냥 해준 거 먹기만 해도 양반입니다. 해다 주면 꼭 트집을 잡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도미 요리 할 줄 아세요? 도미 요리? 제가 본 건 도미를 칼집을 내서 끓는 물에 바로 튀긴 다음에 파채 얇게 송송 썰어서 상큼한 소스에 뿌려 먹는 거였는데요. 그게 뭐냐? 먹어본 적도 본 적도 없다.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 있죠? 아, 그게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근데 이 근처에는 파는 것도 없고 만들자니 기름 냄새가 역하고 몸도 힘들어서요. 그거 뭐 만드는 게 어렵나? 당신 뭐 생선 튀기고 그런 건 할 줄 알잖아. 이게 들어보니 그냥 튀기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네. 소스가 있다며. 먹어본 적도 없는 소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해줘. 멀더라도 해찬을 쉬는 날 갔다 와라. 제가 또 임신하고 나서는 멀미가 좀 심해져서요. 그냥 어머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어머님 요리 정말 좋아하잖아요.
임신한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별 수 없죠. 친절하게 유튜브로 조리법까지 보내주길래 몇 번이나 보면서 겨우 만들어냈어요. 알고 보니 그게 중식 요리 중 하나였는데 보기에는 참 멋도 있고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소스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게 맞는진 몰라도 나나 남편 입맛에는 좋았어요. 남편이 새벽같이 수산시장 가서 좋은 걸로 골라온 걸로 오전 내내 씨름해서 만들었죠. 그런데 세상에 그걸 한 입 먹고 마는 거예요. 왜? 네 입에 안 맞냐? 어머님, 어떡해요. 진짜 맛있는데 속이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환기를 시킨다고 시켰는데 집 전체에 기름 냄새가 역하다고 화장실로 뛰어갔죠. 그러면서 사람을 생고생시킨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임신한 몸이 어떻게 사람 마음대로 되나요? 애쓴 보람도 없이 속상하지만 진짜 안 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며느리가 먹고 싶다던 샤인머스켓을 가져온 거예요. 남편 친구가 샤인머스켓 농장을 하는데 며느리 임신 축하한다고 2박스나 보낸 거죠. 한 박스는 딸들 먹으라고 두고 한 박스를 종이 가방에 넣어서 매장에 가져다 주려던 참이었어요. 임신하고 막발까지는 매장 일을 한다고 했거든요. 갔더니 날이 좋아서 그런지 매장 문을 다 열어놨는데 애는 안 보이더라고요. 잠깐 볼 일이 있나 싶고 매장 특성상 오래 자리를 비우겠나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안쪽에서 사람 소리가 나요. 야, 너도 참 심했다. 그걸 그대로 안 먹고 다 버렸다고? 그걸 내가 왜 먹냐? 해찬 씨한테는 다 먹었다고 하고 다 버렸지 뭐. 들키지 않게 조심해. 그러다 네 남편 알면 큰일 나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엄마한테 쫄라서 음식 해달라고 하고 버렸다는데 좋아할 남자가 어디 있어? 절대 모르게 해야지. 세상 효자라 아마 난리 날 거야.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좀 통쾌하지. 이것저것 해달라고 할 때마다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까지 거들어서 음식하게 만드는 게 은근 고소하고 재밌더라니까. 이번엔 좀 더 손 많이 가는 거 해보는 거 어때? 야야,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물어보려고. 내가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라서 뭐가 손이 많이 가는지 모르잖아. 팔보채 막 그런 건 손이 좀 가나? 아니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리고 신경 써야 하는 그런 음식 없어? 참, 첩시어머니 하나 골탕 먹이려고 용 쓴다 용 써. 가만히 있어보자. 아예 막 서양식 쪽으로 가보는 거 어때? 그건 듣도 보도 못해서 더 힘드실 텐데. 아, 그럴까? 근데 그런 건 아예 못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 사랑꾼 우리 시아버지가 첩시어머니 못살게 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그러면 뭐 서운한테 팍팍 매면서 애 핑계 대야지 뭐. 듣자 듣자 하니 기가 막혀 어이가 없더군요. 그동안 저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했던 게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저 골탕 먹이려던 거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간장게장이 먹고 싶대서 해줬더니 고스란히 버린 모양이고요. 그 순간 느꼈던 기분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자기한테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꼴까지 당해야 하는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아, 깜짝이야.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지금 네가 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이 음식 저 음식 해달라고 한 거였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네가 지금 네 친구랑 그러지 않았어? 제가요? 은지야,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아, 그런 말은 안 했는데요. 어머님이 뭔가 오해를. 내가 분명 다 들었는데 오해는 무슨. 저도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고 제 친구도 그런 말 안 했다고 하잖아요. 어머님 저번부터 왜 그러세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쥐병 같은 거 있거나. 내가 지금 미쳤다는 말이 하고 싶은 거니? 오냐, 네가 정말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거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다 이거지? 네, 맹세코 그런 말 안 했다고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네 그 못된 심보 반드시 고쳐주마. 그렇게 말한 저는 가게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제 선에서 이야기해보았자 고부 갈등으로만 비춰질 게 분명했기에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쉽게 믿지 못했죠. 그렇다고 제가 거짓말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참아주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친구가 준 팁에 따라 틈틈이 녹음했던 것을 남편에게 들려주었죠. 평소 같았으면 그냥 하는 소리다 했을 텐데 모아놓고 보니 녹음본에 죄다 첩첩거리니 듣기에도 이상하긴 했어요. 며느리가 가게에서 친구와 한 대화 소리도 다 녹음이 되어 있었고요. 남편은 듣고도 못 믿더라고요. 매번 듣던 목소리인데 정말 그게 며느리 목소리가 맞냐고 묻더라고요. 남편이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싶냐고요. 남편은 이혼시킬 생각이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애까지 가진 터라 한 번은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 아이를 불러다 제대로 사과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만 불러 혼주를 내주었죠. 너를 무슨 일로 불렀는지 짐작은 가냐? 아니요. 아버님, 갑자기 무슨 일이신데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세요? 저 무서워요. 내가 무서운 애가 그런 짓을 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아버님한테 저에 대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거면 어머님이 오해하신 건데. 뭐 오해? 이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말 대답하고 남 없는 데서 첩소리한 게 오해? 네? 아버님, 저 정말 그런 적 없어요. 첩이라뇨. 제가 어머님한테요? 어머님, 정말 제가 그랬어요?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렇게 뻔뻔한 얼굴로 부정하더라고요. 자긴 한 번도 제게 첩소리를 한 적이 없고 단지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를 하다 나왔을 뿐이라고요.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된 것 같으면 눈치껏 잘못했다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차라리 이혼을 시키는 쪽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남편은 충분히 기회를 줬다 싶었는지 제 핸드폰을 가져다 녹음된 소리를 틀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게 꼴이 우습더라고요. 제가 녹음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제가 그런 꼴이 되었겠죠. 듣기에도 민망한 자기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이래도 할 말이 없냐? 아버님, 그게...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야? 감히 네 시어머니를 우습게 봐도 정도가 있지. 어디 배워먹지 못할 짓거리야?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누구한테 사과를 하는 거냐? 실컷 뒤에서 흉본 사람한테 잘못했다 해야지. 네가 뭔데 감히 내 마누라한테 첩이니 뭐니 그딴 소리를 짓거려?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했던 말은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참 기가 막혀서. 나는 솔직히 너 꼴도 보기 싫다. 앞으로도 널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정말 저는 진심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며느리는 정말 펑펑 울면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사과를 했습니다.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야 알 도리는 없었지만
누가 보면 정말 이만하면 됐다 싶을 만큼이요. 그래도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풀어지나요? 저도 그냥 됐다고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그 말도 안 나올 만큼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하는 말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저, 저희 엄마가 첩이었어요. 뭐?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화풀이 한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안사돈은 며느리가 초등학교 때 지금의 바깥사돈과 바람이 나서 결혼한 거였어요. 위로 언니 하나가 있는데 친모를 쫓아내고 들어온 안사돈에 대한 반감이 커서 자라면서 엄청 무시를 받았다고 해요. 첩주제에 첩의 자식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다 보니 가족에게 분노도 심했고요. 그래도 바깥사돈은 차별하지 않고 키우려고 애를 쓴 모양이지만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소리를 했겠죠. 자기 부모와 우리 부부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저를 안사돈과 같은 취급을 한 겁니다. 다른 집 안방을 꿰찬 제 팔자가 제 엄마와 다르니 그냥 배알이 꼴렸던 거죠. 제가 그렇게 자라서 배운 바가 없어서 그랬어요. 우리 엄마는 허구한 날 첩소리, 상간녀 소리 들으면서 살았는데 어머님은 행복해 보이셔서 왜 같은 재혼 가정인데 우리 엄마랑 어머님은 다르게 사는지 그게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변명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근데 정말 말도 못하게 엉엉 울면서 그렇게 사과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잘못은 아는가 싶고 정말 며느리 말대로 상황이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 마음만 무거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앞으로는 정말 깍듯이 모시겠다. 아들에게만은 말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알겠다 했습니다. 진심으로 한 사과라고 믿고 없던 일처럼 굴겠다고요. 마음 같아선 이혼시켜야겠다 싶다만 네 시어머니 청도 있고 하니 이번만 넘어가마. 뱃속의 애를 생각해 참는 것이니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앞으로는 찾아올 필요 없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잘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찬이랑 둘이 잘 살아라. 애 태어나면 그때나 보자. 그때 저희 부부는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치워버리듯 며느리를 보내고 잊어버리려고 했죠. 어떤 것이 아들을 위해 더 좋은 선택인지 고민을 했다면 결과가 조금 달라졌으려나요? 그렇게 한동안 남보다 조금 나은 사이로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아들과 함께 찾아왔지만 전처럼 따로 오는 일은 없었어요. 안 보고 사니 좀 살 것 같고요. 저도 모르게 며느리 방문이 어지간히 불편했나 봅니다. 연락도 없이 그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니 전에는 언제 며느리가 오려나 저도 모르게 그런 불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며느리가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생활 속에 스며 있던 저의 불안이 사라지고 하루가 그저 편했죠. 가끔 남편이 아들에게 말을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이 된다고 할 때는 있었어요.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당사자인 제가 사과를 받았고 며느리도 약속을 했으니 이만 묻자고 했죠. 아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전화해서 물은 적이 있어요. 안사람이 한동안 자주 찾아가나 했더니 요즘엔 안 가냐고요.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너무 자주 와도 귀찮으니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고 말았어요. 점점 몸도 무거워지는데 그렇게 자주 돌아다니는 거 안 좋다고 하면서요. 그 말에 아들이 장난스레 그러더군요. 채원이가 엄마 아빠 보고 싶어 간 건데 너무 아쉽네. 하긴 좀 자주 가는 것 같긴 하더라. 그래도 가끔 보고 싶다고 찾아가면 내쫓지 말아요.
보고 싶다고 찾아오는 며느리면 두 팔 벌려 환영하지 왜 내주겠습니까? 며느리가 개과천선을 해서 저를 찾아온데도 그게 진짜 보고 싶어 오는 건지 아닌지는 여러 날 두고 봐야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예기치 못한 곳에서 다시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채원이가 엄마한테 첩이냐고 했다는 거 진짜예요? 어? 아이, 그게 무슨 말이냐? 똑바로 말해주세요. 해솔이가 그러는데 2달 전에 그 일로 그 사람 불러다 혼냈다면서요. 어? 아니, 했잖아. 그건 이미 지난 일. 아유, 엄마. 왜 그래? 우리끼리 다 해결한 문제다. 너가 다시 그렇게 들쑤셔서 문제 만들 일이 아니야. 이게 저랑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이미 엄마랑 아빠가 그 사람한테 사과 받았으니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 아내가 한 말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한테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엄마가 그런 소리를 들어요? 나 때문에. 애가 충분히 잘못했다고 했다. 애도 그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라는데. 대체 무슨 사정이요? 무슨 사정이 있으면 엄마한테 첩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아, 이게 진짜 말이 돼요? 나도 안다. 채원이가 잘못했지. 그래서 따끔하게 혼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했다. 엄마가 우리들 어떻게 키웠는데요?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첩이에요? 그 사람 제대로 알고 한 소리 맞아요? 아니, 설사 몰라서 했다 하더라도요. 그게 내 엄마한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휴, 해솔이 이건 대체 무슨 말을 해서? 해솔아, 이해솔, 너 좀 나와봐. 어? 오빠 왔네? 너 오빠한테 무슨 소리를 했길래 그래? 새언니 일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도 말 안 하려고 했지. 근데 새언니 사과 받았다고 집에 들락거리는 거 꼴보기 싫어서. 뭐? 아니 그렇잖아. 은근슬쩍 새엄마랑 혜영이랑 차별한 거 아니냐느니. 나한테도 혹시 가스라이팅 당하진 않았냐고 했었는데 자기가 우리한테 한 말도 있었으면서 우리한테는 사과도 안 하고. 어이구 어이구 그렇다고 그걸 말해? 아 왜 때려? 그게 아니라 실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야, 이해솔, 다시 말해봐. 뭐라고 했다고? 혜영이는 친딸이니까 은근슬쩍 차별에 키우지 않았냐고. 실은 차별 받았는데 가스라이팅 당해서 차별받은 줄도 모르는 거 아니냐고. 아이, 진짜. 했잖아. 너 속상한 마음 다 안다. 그래서 말하기 힘들었어. 그렇게 일 키울 문제도 아니고 이 일로 너네 잘못되는 거 나는 싫다. 응? 뱃속에 애도 생각해야지. 아니요. 엄마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큰아들은 그 길로 나갔습니다. 문제가 터져도 아주 크게 터졌다 싶어 절로 발을 동동 구르게 되더라고요. 며느리가 아이를 가진 후 알게 모르게 울적해하는 것 같아 큰아들이 둘째에게 전화했답니다. 용돈 줄 테니 새언니랑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러 가라면서요. 둘째도 셋째도 새언니 생겼다고 생각하며 친해지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거리를 두냐고 좀 나무라듯이 했나 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둘째가 빈정이 상해서 그만 말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나는 그렇다 치고 혜영이는 첩딸이라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건데 뭐. 결국 불같이 화를 내는 오빠한테 모든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고요. 며느리를 불러 혼낸 날 딸들은 집에 있었으니 그 전말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한 만큼 입단속 반단을 시켰어요. 제 핸드폰에 녹음된 파일도 지워버려야겠다 싶었는데 둘째 딸이 자기가 해준다고 가져가더니 그걸 다 옮긴 모양입니다.
제대로 들은 거 맞냐, 착각한 거 아니냐고 다그치는 아들에게 그 음성 파일까지 전부 넘긴 거예요.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살면서 큰아들이 그렇게까지 흥분하고 화를 내는 걸 보지 못했어요. 화가 나면 온 집안을 들쑤시고 난리를 치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건 둘째거든요. 첫째랑 둘이 싸워 첫째가 화가 나더라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둘째를 노려보기만 했어요. 그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진짜 화가 났다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애가 저렇게 불같이 화를 내니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일이 이렇게 될 일이었다고 그냥 받아들이자고 하는데 저는 정말 이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곁에서 아무리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요. 제가 그냥 참았으면 집안에 이렇게 큰 소리가 오고 가는 문제는 없었을 거 아닌가 했거든요. 엄마, 좀 가만히 있어. 왜 그래?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니? 나 때문에 너네 오빠 부부가 싸울 건데. 그게 어떻게 엄마 탓이야. 그건 새언니 탓이지. 절대 엄마 탓 아니야. 그래도 진짜 답답해. 엄마, 지금 벌 받아야 할 사람은 새언니야. 왜 엄마가 그렇게 초조해 하는데 두 사람이 싸우고 행여 이혼을 하더라도 그건 엄마 탓이 아니야. 오히려 오빠도 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돼. 어디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와서는. 마음이 불안해 죽겠는데 큰아들과는 도통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연락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고민하다 큰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이미 엄마는 용서한 일이다. 그걸 문제 삼으면 며느리한테 엄마 면이 안 살아. 그리고 한동안 답장이 없더니 자정이 넘은 시간에서야 답장이 오더라고요. 엄마 체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사람 이제 엄마 며느리 아니니까 이혼하기로 했어요. 결국 그렇게 될 일이었다는 남편의 말이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해찬이라면 충분히 이혼할 거라고 우리 가족과 연이 없는 아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졸지에 아들 부부 이혼시키게 된 것 같아 속이 상했습니다. 거기다 손주를 임신한 며느리였으니 이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목에 걸린 생선가시처럼 거슬리고요. 제 마음을 이해하긴 힘들 거예요. 저도 이 모든 문제는 며느리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모가 아니잖아요. 늘 100점짜리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저로서는 용납하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어쨌거나 저와 관련된 문제로 이혼까지 이르게 된 거니까요. 며느리의 행동은 절대 해선 안 되는 나쁜 행동이었지만 혼은 좀 나되 이혼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게 또 제 마음의 짐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혼자 집에 남아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차마 받을 수가 없어 쳐다만 보다가 놓쳤는데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고민하다 전화를 받았더니 다 죽어가는 목소리더라고요. 어머니, 그래. 저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좀 나와주실래요? 할 말? 그래, 알았다. 어디로 가면 되냐? 저 지금 집 앞이에요. 아래에 있으니까 나오시면 돼요. 베란다를 내다보니 며느리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옷을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집으로 올라오면 될 것을 이제 남의 가족이다 싶어 집에 오는 것도 꺼려지나 했습니다. 며느리는 씻지도 않고 화장도 안 했는지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며느리는 저를 조수석에 태우고는 차를 움직였습니다. 어디 가려고? 어머니랑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여기서 해도 될 것을. 근데 어머니, 왜 약속 안 지키셨어요? 약속? 그거 나는 지켰다. 나는 해찬이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근데 혜찬 씨가 어떻게 다 알아요? 어머니가 말도 안 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걸 혜찬 씨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건 아무튼 내가 말한 게 아니야. 어쩌다 보니 실수로. 실수요? 그 실수 때문에 저희 이혼해요. 아휴, 그러니까 그럴까봐 나는 말 못했어. 하고 싶어도 그래도 너희 이혼 안 시키려고 그냥 넘어간 거 너도 알지 않니? 아, 어머니, 좀 뻔뻔하시네요. 일부러 말한 거면서. 뭐? 내심 저 미우셨잖아요. 아들이랑 사는 것도 꼴도 보기 싫었겠죠.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하다 했어요. 언젠가 말하실 텐데 언제 말하시려나. 하루하루가 지옥이더라고요. 그럴 거면 빨리 말하지. 왜 한 달이나 끌었어요? 채원아. 나는 말 안 했다니까. 이해해요. 원래 첩들이 그렇대요. 우리 엄마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뒤에서 음흉한 속내를 가지고 앞에선 안 그런 척 끌면서 뒤에서 다 호박씨나 까고 있다고. 어머님도 그런 거겠죠. 어머, 얘. 너 말 다 했니? 너 그때 나한테 한 사과 진심 아니었어? 어머니, 저요. 이혼 못해요. 내가 어떻게 매달려서 한 결혼인데 이혼을 해요? 내가 혜찬 씨랑 헤어져서 어떻게 살아요? 어머, 어머, 얘 좀 봐. 속도 안 줄여? 미쳤니? 어머, 어머, 얘가 미쳤나 봐. 이혼하느니 죽어버릴 거예요. 근데 혼자는 못 죽어요. 제가 왜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어머님 때문에 이혼하는 거라고요. 채원아, 그만 알았으니까 그만해. 이러다 사고 나. 어머, 어떡하면 좋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며느리 차가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었어요. 사람을 발견한 며느리가 급하게 핸들을 틀었고요. 그 다음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고 온몸이 후드려 맞은 듯이 아파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었고 아마 그건 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딸들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는데 어떤 말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리고 다시 정신을 잃었고 다시 정신을 차린 것은 사고로부터 무려 3일이 지난 뒤였죠. 엄마, 엄마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해솔아, 엄마, 나는 알아봐? 내가 누군지 알아? 응, 혜영이. 됐다, 됐어. 엄마 이제 살았어. 엄마 이제 살았어. 이제 정신이 좀 들어. 괜찮아. 응,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채원이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아이, 그건 기억해. 아, 여보, 당신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정신을 잃은 사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일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3일이 지났다고 하는데 운전석에 앉은 며느리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차를 몰던 그 순간이 떠올랐죠.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아이는 저와 함께 죽을 작정이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몰았던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임대를 내어 놓은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빈 건물이었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다친 건 저와 며느리 뿐이었죠. 에어백이 다 터졌는데 저는 옆 창문에 머리를 박았는지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해요. 다행인 건 뇌에 큰 문제가 없었고 쇄골이 골절된 것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며느리였어요. 당연히 뱃속에서 아이는 사산되었습니다. 게다가 충격 때문인지 척추를 크게 다쳤는데 수술 후에도 허리 밑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겁니다. 며느리는 수술이 가능한 더 큰 병원으로 옮겨져서 만나지 못했어요. 아들 말로는 앞으로도 2다리로 걷는 일이 쉽진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앞에서 수척해진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그저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아들이 죄송할 일은 아니었지만 아들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 그저 어깨만 두드려주고 말았어요. 저는 그야말로 죽다 살아났습니다.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으면 아마 죽었을 거라고 해요. 아들 성격에 괜한 죄책감만 가질까 싶어 조마조마한 마음에 이야기했어요. 채원이, 너 때문 아니야.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것도 너 때문 아니야. 너가 사고 내라고 시켰어? 그런 거 아니잖아. 네가 네 탓을 하면 나도 내 탓을 해야 한다. 그러니 아들은 손에 얼굴을 파묻고 울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참 미어지게 아파요. 둘도 없이 사랑했던 자기 아내가 자기 부모한테 말도 못할 짓을 했다는데 속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다음 날에는 사부인이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이 사건이 정리되는 대로 며느리를 상대로 살인미수와 존속상해죄를 들어 고소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미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블랙박스로 증거도 확보가 된 것이고요.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사돈.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채원이 애도 잃고 평생 걷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만하면 천벌 받을 만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거야 법이 판단할 일이지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사부인, 나는 죽다 살아났어요. 운이 좋아서 이렇게 애들 보고 누워있지 하마터면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을 뻔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호소를 하려거든 법원에나 가서 하세요. 사부인,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네? 이게 다 내가 부족한 탓입니다. 막아보라고 해도 끝까지 붙들고 봐달라는 사부인을 남편이 쫓아냈죠. 며느리는 아들이 이혼하자니 자기 병신된 거 안 보이냐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울었다고 해요. 혹시 모르니 며느리든 사부인이든 아들과 둘만 두지 말래서 둘째가 따라갔거든요. 울면서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며느리한테 아들이 그랬대요. 운 좋게 살아남아 벌 받는 걸 다행으로 알아. 적어도 너는 살아남아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니까. 너 때문에 우리 애는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도 부족해. 평생 자기 오빠 화내는 거 많이 봤지만 그렇게 차가운 목소리와 표정은 본 적 없다고 놀랐다고 해요. 아들은 제 앞에서 그렇게 울고 난 뒤에 결심이라도 한 듯 이혼 소송과 재소송을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마치 그게 저와 먼저 보낸 아이에 대한 참회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부인은 그게 천벌이라고 했지만 그럼 죄 없는 제 아들이 받은 건 뭘까요? 그 아이 하나로 상처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요. 며느리는 7년형을 받았는데 법정에서도 울부짖으며 그럴 수 없다고 왜 자기가 감옥에 가야 하냐는 소리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부인한테 이게 다 엄마 탓이라고 첩으로 산 엄마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죠. 며느리가 그때 그랬어요. 제 엄마와 비슷한 처지 같은데 제가 자기 엄마처럼 살지 않아 화가 나고 부러워서 그랬다고요. 들을 수 있는 말은 다 들은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내가 남편의 계모라서 싫었다고 하면 이해라도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대체 제가 왜 그렇게 싫고 뭐가 그렇게 못마땅했을까요? 저의 무엇이 그 아이를 그렇게까지 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